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백세미나 재무설계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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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어떤 내용 가져오셨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제 연말정산이 13월에 월급이 될지는 홈택스에서 간소화 서비스 클릭 몇 번이면 쉽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위해 챙겨야 할 것들에 대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이제 재작년 연말정산 대상자 10명 중에 7명이 평균 77만 원 세금 돌려받았다고 하는데 시작하기 앞서서 연말정산 뭔지 또 일정 어떻게 되는지 먼저 알려주세요. 네.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우는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세전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그 세금은 회사에서 국가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이 세금은 확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자의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서 연중에 국가에 납부했던 금액보다 내세액이 더 낮으면 환급을 받게 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추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또 국세청은 어제부터 홈택스를 통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간소화 서비스로 카드 사용 금액과 보험료 납입 금액 등 40여 가지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18일부터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고 또 절세 정보까지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올해 연말정산에는 작년보다 이 공제 감면 혜택들이 더욱 확대됐다고 하던데요. 어떤 점들이 달라졌습니까? 네, 우선 주거 분야에서 달라진 점이 눈에 띄는데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세액 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5%로 올랐습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공제율이 15%에서 17%로 뛰었는데요. 월세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 시가는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또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의 공제율은 기존 40%에서 80%로 확대되었습니다. 지난해 4월 이후 쓴 문화비, 전통시장 사용의 공제율도 각각 40%, 50%로 기존보다 10%포인트씩 올랐고 지난해 7월 이후 쓴 영화 관람료도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택배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었고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 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해 15% 세액 공제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연금계좌 납입공제 한도는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었고 퇴직연금 포함 기존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조부모와 손자녀가 함께 사는 조손가정의 경우 직계 기본 공제만 넣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를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네, 돌려받아야 할 세금을 못 돌려받아도 문제지만 또 과도하게 공제받고 나중에 가산세까지 물면 더 큰 문제일 것 같은데 특히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그런 경우가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소득공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인적공제인데요. 이 인적공제 가능 조건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에는 소득 요건이 있는데요.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의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해당됩니다. 이 소득 요건에 금융,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 외에 양도소득, 퇴직소득도 포함입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2023년에 퇴직금을 받으셨거나 자산을 양도한 적이 있다면 소득금액을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정기적인 소득이 없을 경우 공제 대상이겠거니 생각하기 쉽지만 일회성인 퇴직금, 양도소득도 소득으로 봅니다. 다 합쳐서 100만 원이 넘었다면 인적공제를 하면 안 됩니다. 또 지난해 이혼을 한 경우 전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도 인적공제할 수 없습니다. 단 부양가족이 지난해 사망한 경우는 가능합니다. 또한 형제자매가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하고 공제신고를 하면 연말정산 이후 되레 가산세를 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연중에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연말정산은 12월 말을 기준으로 다니고 있는 주된 근무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중에 회사를 옮긴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에 다니던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또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하는데요.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전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 연중 회사를 다니다가 12월 말에는 회사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기간 때에는 신고가 불가능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때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